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설계, 배설계. 자, 배설계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배설계의 미션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소화에서 흡수를 했고, 그래서 입에서 심장까지 갔었죠. 호흡에서는 해서 심장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가운데서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택배회사라고 말했었죠. 그 택배회사에서 이제 우리 전 몸에 연결을 해놓은 건데, 흡수한 영양소랑 탄소를 가지고서 우리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 겁니다.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노폐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 노폐물을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처리를 해주는 곳이 바로 배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배설계는 심장으로부터 노폐물을 받아가지고 배설을 하는, 정화를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거 짚고 갈게요. 처음에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배설은 대변을 만드는 관이 아니에요.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배설은 대변을 만드는 관이 아니라 소변을 만드는 게입니다. 그럼 대변은 뭐예요? 대변은 소화에서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설이랑 배출이라고 배우는데, 배설이라는 것은 이제 소변을 만드는 것이고, 배출이라는 것은 이제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들을 쭉쭉 빨아들이고 남은 찌꺼기들이 이제 대장으로 갔었죠. 그 찌꺼기들이 이제 대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소변을 만드는 걸 이제 우리 배설계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화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는데 걔네들이 세포 호흡에 의해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세포 호흡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세포가 이제 이런 영양소들을 흡수한 다음에 이거를 결국에는 산소와 만나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은 다 대사가 일어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단백질은 혼자서 좀 특이하게 암모니아를 추가로 만듭니다. 단백질만 특이하게 암모니아를 추가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이산화탄소는 폐로 나가겠죠. 물이라는 녀석은 우리 소변으로도 나가고 폐에서 수증기로도 나갑니다. 콩팥으로도 나갈 것이고요. 폐로도 수증기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암모니아라는 녀석은, 얘는 우리 몸에 생기는 순간 너무 독성이 커요. 우리 화장실 냄새 한번 생각해봐요. 화장실 냄새의 원인이 암모니아거든요. 그 냄새 얼마나 지독해요. 그게 우리 몸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장 먼저 손봐주는 애가 있어요. 바로, 야, 너 일로 와봐. 간으로 바로 갑니다. 간이 우리 소화기에서 잠깐 말했지만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일을 해요. 간이 와가지고 간이 손봐줍니다. 뭘로 만들어줄까요? 그래서 요소로 바꿔줘요. 요소로 조금 더 독성을 낮춰줍니다. 물론 요소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배출을 해야 되는 녀석이긴 하지만 암모니아만큼은 아니니까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얘는 콩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콩팥, 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계의 그림을 좀 그리고 가야겠죠.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설계의 중심기관인 콩팥일 거예요. 자, 콩팥을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하나하나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요, 콩팥 겉질입니다. 겉에 있으니까 겉질이고요. 얘는 콩팥 속질. 이름 되게 직관적이어서 이쁘죠? 자, 그리고요, 얘는 뭐 같아요? 콩팥 깔때기. 야, 이름 참 귀엽죠? 자, 콩팥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쪽이 바로 이제 오줌관입니다. 이름 되게 직관적이야. 오줌이 흐르는 관이라는 소리겠죠.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방광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방광은 이제 오줌을 잠깐 저장하는 기관이었었죠. 만약에 방광 없으면 우리 기저귀 차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방광을 통해서 잠깐 모였다가 그것이 이제 요도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콩팥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네프론이라는 단위체가 있습니다. 우리 폐에서는 단위체가 폐포였었던 것처럼 콩팥에서도 네프론이라는 단위체가 있고요. 걔는요, 콩팥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자, 네프론이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그릴 거예요. 네프론. 자, 이렇게 네프론이라는 구조도 있고요. 콩팥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 녀석 이름이 이제 사구체라는 녀석입니다.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막 층층층층 감겨있는 구조예요. 막 이렇게 좀 밀집이 되어 있고, 사구체를 이렇게 받치는 녀석이 있죠? 이게 바로 보호만 주머니입니다. 보호만 주머니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사구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쭉쭉 짜고 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녀석 이름이 바로 세뇨관이에요.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일로 가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콩팥 깔때기 가는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죠? 여기 모세혈관이 이렇게 칭칭 감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가지고서 여기도 지금 칭칭 감고 있게 그렸죠, 선생님이. 이것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다시 콩팥 먼저 보면요, 콩팥 겉질과 속질에 이제 네프론이 이렇게 있었고, 이 콩팥 깔때기는 딱 봐도 오줌이 이렇게 모이는 곳 같지 않나요? 오줌 이렇게 딱 모이게 생겼잖아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모여서 이제 오줌관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네프론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자.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이 세 가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 자, 요 녀석은요, 여과입니다. 여과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예요? 모세혈관에서 여과 됐던 것 중에서 다시 이렇게 떠내려가는 애들 중에서 지금 모세혈관이 퍼올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흡수. 다시 흡수한다 그래서 재흡수라 그럽니다. 이 녀석이 재흡수. 자,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뇨관으로 이렇게 가는 화살표도 있네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어디다 써야 돼? 이렇게 할게. 분비. 이렇게 크게 화살표 세 가지가 있고, 여과 먼저 봅시다. 여과라는 녀석은요, 보먼주머니를 그냥 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채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께서 이제 국수 같은 거 삶으면은 채에다 붓잖아요. 그러면 물만 쭉 빠져나가죠. 채 아래로. 그게 바로 이제 보먼주머니와 사구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여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를 통과하는 애들만 여과가 됩니다. 자, 통과를 못한 애도 있다는 소리겠네. 자, 그래서요, 여과가 되는 애들은 여기에 와 있겠죠. 뭐가 있냐면요, 자, 당연히 물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요소 통과합니다. 그리고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 녀석들이 통과를 해요.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무기염료도 통과하게 됩니다. 작은 애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체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물은 솔직히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줄줄 새잖아요. 요소도 굉장히 작습니다. 포도당도 작고 아미노산도 작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소화에서 배웠듯이 포도당은 녹말을 다 잘라놓은 거잖아. 아미노산도 단백질 다 잘라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고, 무기염료는 나트륨 플러스 나오고 마그네슘 2 플러스 이런 애인데 엄청 조그마한 애들이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혈관에 존재하는 애들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누가 있을까요? 혈구. 걔네들은 세포예요, 세포.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요, 단백질. 단백질들이 여과가 안 됩니다. 그렇구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물도 있고요. 피인데 물이 있어야지. 물이 다 여과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포도당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요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무기염료 뭐 등등등등등. 자, 근데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혈구랑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재흡수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재흡수는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my precious, 엄청 좋아하는 거 누구? 포도당, my love, 아미노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똑똑해. 여기다가 포도당과 아미노산 전문 낚싯대를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낚싯대를 이렇게 다 건져 올리는 거야.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다 건져요. 그래서 재흡수라는 게 일어나는데 저기다 쓸게요.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0% 재흡수하는 애가 있고요. 대부분 재흡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좁지 오늘? 자, 100% 재흡수한 애들은 누구겠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my precious. 넌 못 버려. 넌 죽어도 못 버려.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올려요. 그리고 대부분 재흡수하는 애들은 물도 솔직히 아깝거든요. 물 우리 몸을 많이 차지하는데 걔도 아까워. 그래서 물도 건집니다. 그리고 무기염료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양제로도 많이 먹는 애들이에요. 뭐 철분 이런 애들 다 무기염료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건져야지. 걔네 얼마나 아까워, 오줌으로 나가면. 그죠? 무기염료도 대부분 건집니다. 우리 세포들 입장에서는 포도당 아미노산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은 100% 재흡수한다. 중요해요, 이거. 자, 중요합니다. 여기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에 분비하는 녀석 있었죠. 분비는 누가 할까요? 자, 분비는 이제 뭘 하냐면, 아까 여기 혈액이 이렇게 그냥 따라오는 거죠, 지금. 근데 이 혈액 중에 요소도 있었어요. 요소 말고 이제 기타 다른 노폐물들도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다 버리고 싶잖아. 최대한 버리고 싶잖아. 100%는 못 버리더라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최대한 버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분비입니다. 누가 분비된다? 요소 등의 노폐물. 이해하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과, 재흡수, 분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거는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데요. 뭐 요소도 사실 조금 재흡수하긴 합니다. 뭐라고? 요소 재흡수 안 합니다. 안 해요. 누가 한다 그랬어? 안 합니다. 뭐 잘못 들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요소는 재흡수하지 않는다. 자, 조금 더 살펴보고 갈게. 우리 사구체가 보호원주머니랑 어떤 방식으로 여과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갈게요. 사실 보호원주머니가 채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채를 보호원주머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치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요, 사구체가 지금 이렇게 막막 뭉쳐있죠. 마구마구 뭉쳐있기 때문에 얘네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보호문점이 채 딱 대고 거기다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누르니까 이제 여과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꽉꽉 누르지는 못하니까 이제 다 여과가 되진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가지만 볼 거예요. 포도당 100% 재흡수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 중에서 포도당이 소변에 검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들을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이 이제 소변에서 검출되는 걸 당뇨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포도당이잖아. 당. 얘도 당분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재흡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변에서 검출이 된다면 재흡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하나 더 얘기합시다. 단백질은요, 크기가 커가지고 여과가 아예 안 돼요. 이 단백질이 소변에서 검출된다고 그러면 뭐겠어요? 여과가 문제가 생긴 거죠. 모먼주머니 이렇게 채를 딱 대야 되는데 막 빵꾸 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이 슝슝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원래 여과가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재흡수 기전 절대 없어요. 단백질 한번 여과되면 끝이에요. 걔는 못 건집니다. 이해되죠? 단백질 전용 낚싯대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는. 자, 그래서 단백질이 여과가 안 되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소변에서 검출이 된다 하면은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소변에서 검출이 된다면 여과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애들도 써야 되는데요. 여기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물 대부분 재흡수했지만 물도 살짝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소, 그리고 무기염류 이렇게 있을 겁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재흡수했기 때문에 없어요. 오케이? 자, 요거 우리가 표를 하나 더 볼 건데요. 자, 혈장, 여과액, 오줌 이 세 부분에서의 비율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지금 각각 혈장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과액은 여기, 그 다음에 오줌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좀 맞춰봅시다. 자,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볼까요? 0.3, 0.3에서 2로 변했어요. 자, 이거는 누굴까요? 요소겠죠. 아,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지나가면서 늘어나는 애는 요소밖에 없죠. 이제 물이 재흡수가 되고 농축이 되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1, 0.1에서 0 되고 0.5, 0.5에서 0 되고 얘네들은 누구겠어요? 얘네들은 각각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겠죠. 완전히 재흡수가 됐다. 완전히 재흡수가 됐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포도당과 아미노산일 겁니다. 누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800이네? 얘는 어디예요? 8인데 여과가 안 됐어요. 얘는 누구겠어요? 단백질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 좀 특이하죠. 0.9, 0.9, 0.9. 얘는 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누구겠어요?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가 이렇게 거의 농도 변화가 없어요. 물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깊숙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무기염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 95도 92에서 95로 조금 늘었네 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얘가 물이에요. 제일 많죠? 물. 자, 선생님, 물도 재흡수한다며요. 이거 왜 이렇게 변해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물을 재흡수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도 대부분 재흡수를 하지만 다른 애들은 막 100% 재흡수해버린 애들도 있기 때문에 분율은 살짝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의 물과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분율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구나. 그래도 대부분 재흡수라는 거는 꼭 잘 짚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요거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외워버리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까지 오면은 이제 배설계가 끝났습니다. 배설계 끝났어요. 자, 우리 이제 소화부터 배설까지 다 배웠죠? 그것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요거를 되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좀 짚어줄 건데요. 지금 소화 따로 배우고 순환 따로 배우고 호흡 따로 배우고 배설 따로 배워가지고 걔네들이 막 지금 머릿속에 헤엄치고 있단 말이야. 걔네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이거 많이 헷갈리지? 자, 선생님이 호흡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호흡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외호흡은 폐포에서 폐포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이제 흡수하는 과정이었고, 내호흡은 이제 그걸 적혈구가 딱 산소를 짚고서 이제 조직으로 달려가죠. 조직으로 달려가서 조직세포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내호흡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세포호흡인데, 세포호흡은 우리 광합성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한 번만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광합성의 3대 요소가 뭐였었죠? 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를 뿅 받으면 얘가 포도당과 산소로 변했었죠. 이게 바로 광합성이었는데, 세포호흡은 이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웠었잖아. 세포호흡은 포도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양소들도 있죠. 아미노산 같은 애들. 그런 것들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산물로 물이랑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도 얘랑 연결되죠. 그쵸?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를,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세포 각각이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혈구랑 혈장이 영양소와 산소를 계속해서 갖다 날라줬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 아니면 노폐물 이런 것들을 계속 치워줬던 거고요. 이해가 되죠?
에너지죠. 약간 여담이긴 한데 연소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연소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연소 사실 배웠잖아. 연소라는 녀석은요, 세포호흡이랑 되게 닮았어요. 연소라는 게 불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불태울 때 뭐 쓰나요? 뭐 나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는 가스 같은 거 쓰죠. 그런 가스나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료겠죠. 그리고 불을 피우려면 산소가 꼭 필요하다. 왜? 연료랑 이렇게 산소가 만나서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뭐 어디서 많이 봤죠? 따뜻하기도 하고요. 따뜻한 것도 열 에너지거든요. 빛도 나오죠? 불이면 밝죠? 빛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나옵니다. 연소를 하면요. 그 세포호흡이랑 거의 비슷하죠. 세포호흡은요, 아까 영양분, 산소가 뭘로 변해요?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 그죠? 이 에너지는 이제 우리 온갖 거에서 쓰죠. 생명 활동에 쓰거나 열로 방출. 그래서 우리 밥 먹고 키도 커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5만 대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심장을 가장 가운데다 놓고요.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거, 정맥으로 나가는 거 딱 두 가지씩밖에 없었었죠. 자, 폐동맥과 대동맥 2개, 그리고 폐정맥과 대정맥 2개, 이렇게 2개씩밖에 없었는데, 폐동맥과 폐정맥만이 폐로 가고요. 나머지 기관들, 소장, 콩팥, 간도 있고, 뭐 췌장, 비장, 방광 이런 데도 다 기관이니까 피가 가야 될 건데, 걔네들로는 무슨 동맥이 연결돼 있을까요? 대동맥이겠죠. 우리 동맥 2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폐동맥이랑 폐정맥은 이렇게 폐를 조금 스페셜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대동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정맥이랑. 자, 그래서 대동맥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분지되는 거예요. 소장동맥으로도 가고요, 콩팥동맥으로도 가고요, 기타 등등 동맥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러고요, 여기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노폐물이랑 뭐 그런 것도 만들었고, 뭐 부산물들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들이 그 혈액들 다시 심장으로 보내줘야겠죠. 그게 바로 소장정맥, 콩팥정맥, 기타 등등 정맥 해가지고 모여서 대정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과정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소장과 콩팥, 폐 기능 다 배웠었죠. 이거는 쉽죠. 폐는 산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폐정맥이 산소가 높죠. 그렇죠? 그리고요, 폐동맥은 아직 이산화탄소를 버리기 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높을 거예요.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폐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식후에 밥 먹고 나서 영양소의 농도는 소장정맥과 소장동맥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소장정맥이겠죠. 왜요? 소장은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입에서 들어와가지고 소장에서 막 흡수한 다음에 나머지는 대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똥 발사를 하잖아. 대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한 그 영양소들을 심장으로 보내는 게 바로 소장정맥이에요. 그러니까 식후에는 소장동맥보다 소장정맥에 영양소가 더 많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소장의 기능을 보고서. 자, 콩팥 볼게요. 콩팥의 기능은 뭐였어요? 정화조예요. 그러면은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서 노폐물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정맥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죠. 정맥이 더 높으면 뭐야? 콩팥이 정화조인데 트롤짓 하는 거지. 심장 요소 좀 더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되는 상황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경우에는 노폐물이 어디에 더 많다? 콩팥 동맥에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노폐물 많은 피가 심장을 이렇게 콩팥으로 보내준 다음에 콩팥이 쩡쩡쩡쩡 정화를 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5단원이 끝났습니다.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